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 뭘 배운 거야? 생물의 특성을 배우는 거야. 어떤 게 생물이다 정인 거죠? 두 번째 뭐 배운 거지? 바이러스의 특성을 배운 거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생물의 특성과 바이러스의 특성으로 해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자를 기본적으로 하죠. 완자책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 몇 개 풀겠습니다. 자, 갑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동글뱅이 옳지 않은 걸 X로 표시하여 13페이지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크기는 세균보다 작다. 바이러스가 커요? 세균이 커요? 세균이 훨씬 커야 되겠죠? 바이러스는 워낙 작아요. 그래서 동글뱅이 표시하겠습니다. 오, 바이러스는 핵산이 있다. 핵산이 뭐야? DNA 또는 RNA가 있다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와우!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 구조로 있으면 안 돼. 큰일 난다. 알겠니? 숙주 밖에서 세포 밖에서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어. 바이러스가? 그렇죠. 숙주 내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숙주 밖에서는 물질 대사할 수 있다. 그럼 안 되겠죠? 자, 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근데 봐봐. 숙주 안에서는 뭐 할 수 있어? 물질 대사할 수 있죠. 물질 대사했다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자기가 증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숙주 안에서 물질 대사하고 유전 물질을 복제해서 증식할 수 있다. 그러니 숙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이러스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조금 중요해요. 바이러스는. 자, 가자. 아유, 이런 것 문제 좀 치사하지만 그래도 풀고 갈게요. 첫날이니까. 자, 갑니다. 휴머로이드. 공. 사람과 차이는 차. 세포로 이거 뭐 이런 걸 풀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사람과 휴머로이드의 차이점, 공통점.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야? 차이점. 됐어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요건 휴머로이드하고 사람하고의 유일한 공통점이죠. 휴머로이드 뭐 하는 거야? 말도 한다. 그 다음에 저기서 말하는 자극이라는 건 빛 자극에 대해서도 반응한다. 소리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기타 여러 가지 반응합니다. 공.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사람은 자기 자손과 닮은 자손을 만들 수 있죠. 휴머노이드는요. 안 돼, 알겠니? 선생님 공장에서 찍어내잖아요. 죽여버린다, 알겠니? 여러 개가 찍어 나왔다 그래서 그 자손이라 부를 수 있어, 없어? 안 돼, 알겠니? 찍어 나오는 건 자손 아니야. 자손이라는 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부모가 있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알겠니? 차. 에너지를 사용해서 움직인다. 이건 뭐야? 그렇지. 이건 공통점이겠지. 휴머노이드도 지가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어. 뭐 쓸지? 휴머노이드는 뭐 쓸까? 그렇지. 보통 전기 에너지를 쓰겠지. 인간이 쓰는 건 무슨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다. 화학 에너지야.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너무 쉽죠? 자, 갑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금 신경 좀 써야 되는 거야. 이제 바이러스 나왔어요. 자, 바이러스 X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억이 노란 선까지가 기억이야. 돌연변이가 일어나 기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할 수 없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대. 그러니까 기존의 바이러스에서 변종 바이러스로 바뀐 거지. 뭐가 바뀐 거야, 그러면? 그렇지. 돌연변이가 나타난 거겠지. 돌연변이가 나타난 거겠지. 그래서 얘는 돌연변이가 나타났고, X에 감염되는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여기 있네. X는 숙주 밖에서, 숙주 밖이라 그랬어. 숙주 밖에서. 그러면 X는 뭐였지? 바이러스지. 바이러스는 숙주 밖에서 어떻게 돼야 돼? 죽어요? 네, 숙주 밖에서는 죽어요. 그래요. 숙주 밖에서는 죽어요. 알겠어요? 숙주 밖에서는 뭘로 존재한다고?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하는 거야. 단백질 덩어리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숙주 밖에서 걔를 생명체라고 보지 않는 거야. 그냥 덩어리인 거야. 단백질 결정체. 그래요. 숙주 밖에서 죽어요. 됐니? 그래서 X는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X는 됐니? 유전 물질을 갖는다. 맞아, 틀려? 맞아야 되겠지.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을 갖는 거야. 그 유전 물질을 다른 말로 DNA, RNA, 다른 말로 핵산, 다 같은 말이야. DNA, RNA, 핵산, 유전 물질 다 같은 표현이야. 알겠니? 그래서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 가져요. 오, 기억은 적응과 진화의 예입니까? 어디 써야 돼? 아까 기억이 뭐였어?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을 이 변종 바이러스가 생산된 거죠. 그럼 여기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적응과 진화에 해당하겠죠. 선생님 돌연변이다. 돌연변이도 진화의 일종이야. 뭐가 차이가 난다 그랬어 아까? 그래 시간. 진화는 DNA가 오랜 시간에, 돌연변이는 DNA 변화가 짧은 시간에. 그래서 바이러스는 구조가 단순하니까 진화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얘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거 이거죠. 숙주 밖에서는 스스로 증식할 수 있다. 돼 안 돼? 안 돼야 되겠죠. 숙주 밖에서는 무슨 덩어리인데? 단백질 덩어리인데 무슨 스스로? 안 돼. 스스로 안 돼. 알겠습니까? 숙주 밖에서는 죽어요. 알겠죠? 숙주 밖에서는 죽어요. 안 돼. 죽어. 알겠어? 죽어요. 아하. 굉장한 말이었네요. 자, 갑시다. 자, 대표자료 분석 요거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계속 가도 되나? 자, 잠깐만 시간상 보여서 하나 문제를 갔다 올 거야.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요거야. 됐니? 요거 17페이지에 6번 문제인데 이거 오늘 수업에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완자 책의 내용 강의에서는 빼놨고 어디에다 집어넣어놨어? 문제에다 집어넣었어. 되게 독특한 거야. 됐습니까? 자, 보자. 생물은 됐니? 개체 유지 특징과 종종 유지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생물의 특징은 이렇게 있지. 근데 그거를 다시 크게 나타나면 개체 유지 특징과 종종 유지 현상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럼 개체 유지가 뭐지? 우리 개체라는 단어를 옛날에 배웠어. 우리 또 배울 거고. 개체가 뭐지?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를 개체라 그래. 됐니? 그럼 개체 유지라는 건 뭐야? 그 한 마리의 몸뚱이를 유지하려는 성질. 알겠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종 유지의 현상. 그러니까 생물은 종종 유지 현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됐니? 종종 유지가 뭐가 돼야 되겠어? 자기 자손에게 DNA나 RNA를 전달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를 닮은 형태의 자식을 낳는 거. 이걸 종종 유지 특징이라고 하는 거란다. 그래서 우린 이 많은 생물의 특징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세포로 되어 있다. 개체 유지 특징입니다. 뭐 있어? 물질 대사한다.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됐어?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한다. 몸이 자라는 거. 개체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되겠지?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또 뭐 집어넣을 수 있어? 항상성 유지된다. 이게 대표적인 개체 유지 특징이겠죠. 그래서 항상성 유지된다. 외부 자극으로부터 반응한다. 여기까지는 뭐가 돼야 돼? 개체 유지의 특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생물은 종종 유지 특징을 가져야 되겠지. 생식과 유전한다. 됐니? 내 생식이라는 건 자손을 뭐 하는 거야? 낳는 거고, 그 자손은 유전된다는 건 내 닮은 DNA를 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된다. 여기가 적응과 진화라고만 쓸게요. 됐니? 진화된다는 건 무슨 뜻이지? 내 DNA가 변화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거쳐서 DNA 변화를 거쳤던 거지. 그래서 생물적 특성을 다시 이렇게 네 가지,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 분류를 한다면. 분류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 됐어요? 답을 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모든 생물은 수많은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많은 기억. 뭐 있어? 세포. 그래서 모든 생물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졌다. 맞아? 틀려?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지. 세포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생물은 많은 수의 세포로 이루어졌어? 아니지. 생물 중에 세포? 하나짜리도 아까 있었잖아. 그 애들을 뭐라 불러? 그렇지. 단세포 생물도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많은 수의 세포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맞을 수가 없어. 하나짜리 생물도 있는 거야. 어디가? 어디 가는데? 응, 가지 마. 꽉 잡아. 알겠어? 어딜 가? 됐니? 됐어? 그렇지. 자, 플라나리아는 빛을 받으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무슨 뜻이야? 빛이라는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에 대해서 뭐 한다는 뜻이야? 반응한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빛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에 해당하냐고 묻네. 그렇지. 외부 자극에 반응한다.
됐니? 그래서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이거 맞는 말이 돼야 되겠다. 자, 봐라. 사람이 추울 때 몸 떨림. 사람이 추우면 뭐 하는 거야? 몸을 떨지. 됐니? 니네 몸 왜 떠니 추운데 근데? 그렇지. 물질 대사 통해서 뭘 내는 거야? 열을 발생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열 내서. 추우니까 열을 내서 어떻게 해야 돼? 체온을 그렇지. 높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추울 때 내 몸이 막 떨리는 건 뭐 하는 거야? 체온을 유지하려는 거지.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항상성 유지에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추울 때 몸이 떨린 것 같은 근육 운동으로 열을 발생시켜서 진화된다고?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항상성 유지에 해당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나에 해당한다. 나가 이거였다. 됐니? 나에 해당한다. 돼, 안 돼?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파트야.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란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었습니다. 됐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이 문제 먼저 했던 거야. 다시 되돌아갈게요. 어디로 갈 거냐면 대표 문제로 갈 겁니다. 대표. 와우. 대표 분석으로 갈 거야. 이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됐니? 그래서 우리는 첫 단원에서 뭘 찾으라는 거야? 생물의 특성을 배우고 생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생물을 시작한 것도 아니야. 뭐 배우고 있는 거야? 생물의 정의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생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헷갈리는 것들이 좀 있어. 갑니다. 넓적 부리도요라는 새야. 넓적 부리도요라는 새야. 알겠니? 이 새다. 이 새는 자 겨울을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 보내고 봄에는 북쪽으로 이동해서 짝짓기 후 자신과 닮은 새끼를 만든대. 됐니? 그럼 뭐 하는 거야? 유전과 진화가 돼야 되겠지. 유전이 돼야 되겠지. 즉 뭐 하는 거야? DNA를 자손한테 전달하겠지. 자,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에너지? 뭐 한다는 뜻이야? 물질 뭐 하는 거야? 대사한다는 거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갯벌에서 먹이를 잡아먹는 모양이네. 이 새는. 그러면 갯벌에서 먹이를 잡기 위해서 요 부리가 약간 숟가락 모양으로 부리를 갖는데 그러면 왜 숟가락 모양으로 부리가 변했을까? 그렇죠. 먹이를 먹는데 조금 더 유리한 형질로 변했겠죠.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적응과 진화에 돼야 되는 거지. 그 환경에 맞춰서 내 몸에 적응한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기억에 대한 생물적 특성을 쓰세요. 기니디에 대한 생물적 특성을 쓰세요. 그랬지? 그럼 기억에다 뭐 쓰는 거야? 기억에다 뭐 쓰는 거야? 뭐라고 써야 되겠어? 기억에다가 DNA를 만든다? 아니다. 뭐라고 하면 되겠어? 유전된다. 니은에다 뭐 쓰면 되겠어? 아까 써놨네. 물질 대사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에다 뭐 쓰면 되겠어? 그렇지. 적응과 진화된다. 이런 거 쓰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걸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물어봤어? 기억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 깊은 거? 기억 아까 뭐라 그랬어? 내 자기 자손한테 DNA나 RNA를 전달하는 형질인 거지. 됐어요? 이와 관련된 가장 깊은 거 어디 있을까? 세포로 돼 있다. 물질 대사한다. 자손. 여기 있네요. 생식을 통해서 유전 물질을 자손한테 전달하는 종족 유지의 특징에 해당한다. 이게 답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식지 환경에 적합한 몸의 형태와 기능, 생활 습성을 갖는다는 어디에 해당해야 되겠어? 디귿에 해당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완전한 개체가 된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겠죠? 발생과 성장에 해당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기억이라 그랬으니까 답을 몇 번으로 하셔야 되겠습니까? 3번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와, 이런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야. 전체적으로 물질 대사의 특징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짝대기 긋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긋까요? 자, 수정란이 올챙이를 거쳐서 개구리가 된답니다. 수정란이 올챙이를 거쳐서 개구리가 된대. 뭐가 되는 거야? 발생과 성장이 돼야 되겠죠. 발생, 성장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육상 선수는 출발 신호에 맞춰서 달린다. 출발 신호 빵 하고 뭐가 들어온 거야? 자극이 들어왔고 달린다. 반응한 거죠. 자극에 대한 반응이네요. 어디 있을까요? 맨 밑에 있네요. 됐어요?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포도당 합성한답니다. 어디에 해당할까요? 물질 대사. 물질 대사 중에서도 동화 이화 무효 다 나와? 아 포도 광합성이잖아 이거. 포도당을 합성한다고. 야 빛바다 포도당 만든 거 이거 뭐라 그래? 광 합성이잖아. 오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 동화로 굳어지는 거야? 아까 이쪽 동네에서 이화 그러던데? 아 이화대 가고 싶은 모양이다. 이야 너 이화여대를 그렇게 가고 싶었구나. 그래 이화여대 가자고 해주자. 됐어요? 광합성 무슨 작용이야? 대표적으로 동화작용이고 여기서 답은 물질대사로 가야 되겠죠? 여기 내용. 자 히드라 출합법 알아? 이거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건데 이런 거 왜 나왔지? 히드라 이렇게 생긴 애잖아. 이렇게 됐니? 출합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사마귀 같은 게 하나 생겨. 이렇게 꼴대 옆에 옆구리에서 이렇게 사마귀 같은 게 하나 생겨. 그러더니 어떻게 돼? 얘가 점점 커져. 그러더니 얘가 뚝 떨어져 나와서 새끼가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자손을 뭐 하는 거야? 낳는 방법 중에 하나야. 알겠니? 그래서 히드라는 출합법으로 자기 자손을 닮은 자손을 만든다.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 생식 어딨냐? 어딨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이 해마는 주변의 산호와 유사한 모양으로 위장한다.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뭐 한다는 거야? 위장을 한대. 뭐 한 거야? 살아남기 위한 적응과 진화된 거겠죠? 얘는 어딨어? 좋은 거지. 아, 옆에 있네요. 다람쥐는 기능과 모양이 다양한 세포로 이루어졌대요. 세포 구성물질. 이렇게. 오늘 배우는 건 너무 쉽지 않냐? 맨날 이런 것만 속으면 좋겠다. 그지? 강의할 것도 없고 들으면 다 알고 예. 됐니? 언제 제일 힘들어? 내가 뭔가 수업하는데 애들 표정이 어때? 그리고 지네 둘이 눈이 마주쳐. 알아? 그러면 강의한 사람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막 속에서 뭐가 끄물끄물 올라와. 그러면 와 선생님 뒤통수 간지러운데 오늘 그런 사람이 없어. 알겠니? 전부 다 수업하니까 어떻게 돼? 이러고 수업을 들으니까 어우 너무 좋아. 계속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알겠어요? 야, 단순하고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들어가면 뭐 싸움이야? 누가 실수 안 하느냐 게임이겠지. 누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 그 게임이 되는 거야. 누가 실수하지 않느냐. 됐습니까? 와우 OX 치기. 또 하자 OX. 너무 많은데? 잘 봐. 기억. 아까 했잖아. 짝짓기. 됐어요? 부모의 유전물질이 자손에 전달된다. 동글뱅이. 자 여기 나온다. 니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니은 뭐였어? 물질대사 했었죠. 물질대사는 효소가 관여한다. 그렇지요. 니은 아까 물질대사 했잖아. 물질대사는 물질을 분해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니은 봐. 에너지를 얻는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물질을 분해하는 거야. 물질을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야? 오늘 동화 이화만 나오면 두 개가 나오네. 에너지를 얻어. 뭘 흡수해? 아, 그렇지. 에너지를 얻는 데잖아. 비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건 뭐가 돼야 돼? 그래, 에너지를 얻으니까 이거 무슨 작용이 돼야 돼? 에너지는 뭐에서 나와? 아니 이화작용이라고. 이화작용. 아니 저거를 해서 지가 얻는 거. 이러면 매우 곤란해져. 알겠니? 에너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포도당을 소비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이야. 에너지를 얻으려면. 됐니? 그래서 장거리 피용하는 에너지를 얻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작용이 해야 되는 거야? 물질을 분해하는 반응이야. 그러니까 무슨 작용이 되는 거야? 이화작용을 해야 에너지를 얻는 거지. 동화작용을 통해서 에너지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만들어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광합성이야? 에너지 소비야? 에너지 광합성, 에너지 소비야? 에너지 아이씨 말을 하면 됐다. 됐어? 됐니? 니들 때 선생님도 낚이잖아. 나도 갑자기 머릿속에 동화인가? 이화인가? 나를 낚네. 그치? 선생을 낚아버리네. 됐니?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는다면 무슨 작용이 일어나야 돼? 소화 분해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사람은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 조절한대. 그렇지. 땀을 흘려서 체온 조절한대. 뭐 하는 거야? 항상성 유지가 돼야 되겠지. 항상성 요구는 뭐가 돼야 돼? 디귿이 돼야 돼? 항상성 유지하고 디귿하고 관련이 좀 떨어지지. 그랬더니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적응과 진화 해당해야 되겠지. 자, 봐. 생물의 종을 보존하고 생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건 누구와 관련 있어? 기억과 디귿이야. 기억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짝짓기에서 자손을 닮은 자손을 낳아야 되겠고 여기 뭐가 돼야 돼? 적응과 진화돼서 생물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겠지. 생물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 종이 그치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가야 되겠지. 종이 연속성의 반대말이 뭐겠어? 그 종의 멸종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새끼를 낳아야 종이 멸종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주 쉬운 건데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단다. 조금 헷갈리죠? 나도 헷갈리고 낚인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막 그래. 이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와우. 이거 되게 중요해, 여기. 자, 봐. 여기 왜 중요하냐면 하나는 나무, 하나는 대장균, 하나는 바이러스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장균과 소나무하고 박테리오파지가 뭐야? 바이러스야. 대한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생물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에 따라서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로 구별할 때 가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다세포. 단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단세포에 해당하겠죠. 됐습니까? 자, 2번 가봅시다. 와우. 자, 갑니다. 가나다 공통점 차이점을 쓰겠습니다. 각 설명에 해당하는 영역을 찾아 쓰세요 라고 돼 있네요. 요거 봐봐. 요렇게 나오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봅시다. 뭐라고 돼 있냐면 가나다인데 세포로 되어 있다. 그럼 세포로 되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요거 세포로 되어 있죠. 얘도 세포로 되어 있죠. 그러면 가와 다의 공통점이고 나는 뭐가 돼야 돼서 세포 구조물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그 연습하면 되겠죠. 가와 다의 공통점이니까 여기에 포함돼야 되고 근데 나는 안 되겠죠. 그럼 요건 빼야 되겠죠. 남는 건 뭐만 남아야 돼? 디귿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거 되게 틀려 많이 와. 틀려 많이 와? 이상한데? 틀려 많이 와. 그치?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뭐에 해당하는 거야? 디귿에 해당하겠네요. 하하하. 요거 봐봐. 됐니? 요거 봐봐. 꽉! 왜 그래? 뭐야? 선생님 선물이야? 나의 선물을 그렇게 조물딱대고 있니? 됐어? 꽉! 유전물질이 있는가? 얘 유전물질 있지. 얘 또한 유전물질 있지. 얘 또한 유전물질 있지. 그럼 유전물질이 있는 거는 이 가, 나, 다의 모두의 무슨 성질이야? 공통적인 성질이잖아. 이 모두의 공통적인 성질이니까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어? 니은. 똑똑한데? 니은. 구성 성분 중 단백질이 있다. 구성 성분 중에 단백질이 있다.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 어떤 놈 묻던데? 선생님 나무에 단백질이 있어요? 묻던데? 모든 생물은 다 단백질이 있어. 알겠니? 세포는 뭘로 돼 있어? 우리 통합과학 정도의 지식으로만 해볼까? 세포는 뭘로 돼 있어? 세포막. 세포막은 뭘로 돼 있어? 인지질과 단백질로 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세포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인질과 단백질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나무에 단백질이 있냐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 안 돼. 됐어요? 그럼 얘도 세포 구조니까 어떻게 돼야 돼? 단백질이 있어야 되겠죠? 바이러스는? 그렇지. 바이러스 껍데기가 뭐라 했어? 단백질 결정체라고 했잖아. 그냥 단백질 결정체야. 그냥 바이러스 덩어리가 단백질 결정체야. 넌 왜 울고 있어? 졸려서 울어? 이야, 선생님이 봤지? 나 이런 외모의 소유자들은 항상 당하는 일이야. 이렇게 쓰면 보고 우는 남자애들 참. 나 진짜 어떻게 이 외모를 감당을 못하겠네. 근데 혹시라도 내가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은 성의 정체성이 확실해. 나는 확실하다. 나는 성의 정체성을 좀 밝히고 살고 싶은데 나는 확실해. 일고의 가치도 없어. 알겠니? 나는 확실한 남자야. 됐니? 걱정 안 돼서? 됐어?
인터넷 보는 친구들 혹시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성의 정체성이 확실해. 일고의 가치도 없어. 알겠니? 막 앞에서 남학생들이 울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숙명을 좀 타고났어. 그치? 이런 몸매, 뭐 외모, 뭐 이런 언변 뭐가 빠져 내가? 뭐가 울지 마. 괜찮아 자식아 너도. 됐니? 네가 좀 그렇게 보이는 건 상대적으로 내가 기준이어서 그런 거야. 너도 나가면 빠지진 않겠어. 됐니? 구성 성분 중에 단백질 가지고 있다. 그럼 누구의 특징이야? 그렇죠. 모두의 특징이겠지.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다. 누구의 특징이야? 그렇지. 생물체는 다 되는데 스스로라 그랬으니까 누구는 빼야 돼. 바이러스는 빼야 되겠지. 알겠니? 바이러스는 빼야 된다. 성경. 네. 숙주 안에서도 스스로는 못해요?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스스로. 숙주 안에서라는 건 스스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 남의 거 가지고 한 건데 지가 스스로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남의 걸로 했기 때문에 숙주 안에서는 스스로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 할 수 있다. 이거 돼 안 돼? 니은 안 돼. 누구만 돼야 되겠어? 네가 돼.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 합성. 이건 뭐 누구의 특징이야? 포도당 합성하는 건. 광합성 생물의 특징이지. 그럼 광합성 생물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 식물의 특성이어야 돼. 그럼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나무, 기억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여러분들 헷갈려서 온단 말이야. 그리고 와서 뭐라 그랬어? 선생님 실수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낚싯바늘 던져놓고 꼬시잖아. 하고 그러면 하고 딱 물고 나서 딱 걸려가지고 알겠니? 그래놓고 와갖고 뭐라 그래? 실수했다고 맨날 와서 그러고. 대님, 자 갑시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다와 아메바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다 누가 돼야 돼? 다 누구냐? 아까 이 다 뭐라 그랬었지? 대장균. 그다음에 아메바도 뭐지? 단세포 생물이야. 아메바. 너희들은 배운 적 없는데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걸? 아메바라는 단세포 생물이 있어. 됐니? 자, 세포 분열을 통해서 번식한다. 맞아. 왜냐하면 세포 분열이라는 건 세포가 어떻게 돼? 하나짜리겠지. 세포 분열 한 번 딱 하면 몇 개짜리가 되는 거야? 2개짜리가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번식할 수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이 곧 뭐가 되는 거야? 번식이 되는 거겠지. 자, 다양한 자극에 대해서 반응. 그럼 생물체인데 다양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겠지. 그건 당연한 거고. 됐니? 그렇지. 적응하는 환경에 대해서 뭐가 돼야 되겠어? 적응하면서 살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았지. 모든 생물이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뭐였다는 거야? 환경이 변할 때마다 그 환경에서 잘 적응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거지. 그럼 적응하지 못했다 그러면 뭐 있겠어? 그 생물들은 다. 그렇죠. 다 멸종됐겠지. 그래서 우리는 멸종된 생물을 예전에 배운 적이 있지. 뭐 삼엽충, 고생대 살다 멸종됐지. 누구? 이상한데? 그치? 삼엽충, 고생대 살다 멸종됐지? 중생대 공룡 언제 살다 멸종됐어? 중생대 때 멸종돼 버렸겠지? 신생대 때 매머드, 화배석 멸종됐지? 걔네들 왜 멸종된 거야? 그렇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으니까 멸종된 거란 말이야. 근데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건 뭐야 되는 거야? 서식 환경에 적응하면서 잘 살아남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금 생물체들은 다 적응을 굉장히 뭐한 거야? 그렇지. 잘한 거지. 그러니까 멸종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됐습니까? 와, OX 갑니다. 뭐는 OX가 이렇게 많어? 자, X, O. 가나다 모두 증식을 통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어? 그렇지.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해. DNA나 RNA를 가지고 있어? 네. DNA나 RNA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돌연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간은 막으로 둘러싼 세포 소기관이 있어. 이건 물론 지금 배운 건 아니야. 근데 지금 안 배웠는데 왜 나와요? 우리는 이게 생명과학 원인인데 생명과학 원이면 그 밑에 있는 지식도 그냥 나오는 거야. 우리 이거 언제 배웠어? 세포 소기관. 초등학교 때도 배우고 중학교 때도 배우고 통합과학에서도 배웠단 말이야.
왜? 세포 내 소기관으로 대표적으로 뭐 있었어? 핵이 있었어. 세포 내 소기관으로 뭐 있었어? 미토콘드리아가 있었어. 세포 내 가라 그랬으니까 가는 식물이네. 그러니까 식물의 세포 소기관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엽록체가 있었을 거야. 식물만 갖는 것들이 있었잖아.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리보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고등생물이라면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니? 나 다 크기 물어봤네요. 나 다 크기 물어봤습니다. 크기, 사이즈 물어봤어. 누가 더 커? 다가 얼마나 커? 어마무시하게 큰 거야. 이거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하게 큰 거야. 엄청나게 큰 거지. 됐어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돼. 알겠니? 우리 강의실이 세균이면 이 분필보다 더 작아야 된다고.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은 줄 알겠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마지막 갑니다. 와우! 또 X야. 자, 갑니다. 나 누구야? 바이러스. 뭐라고 돼 있어? 세포. 숙주 세포. 밖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단백질 입자로 존재하는 거야. 단백질 입자,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하는 거야. 물론 숙주 밖에서는 아까 누가 그랬는데 죽어요 그랬어요. 네, 죽어요. 알겠어? 됐죠? 다는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이 모두 갖는다고요? 다는 뭐야? 생물이야. 얘가 무슨 비생물적 구조를 가져? 아니야. 누가라고 바꿔주면 되겠어? 나라고 바꿔줘야 되겠죠. 요거 보자. 다는 세포, 잘 들어야 돼. 기관 개체로 이루는 복잡하고 정교한 개체를 갖추고 있어. 다는 여기서 말하는 거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생물체는 세포 조직 기관이야. 세포가 모여서 뭐 돼야 돼? 조직이 되고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뭐 되는 거야?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뭐가 되고 개체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 물론 여기서 식물은 뭐가 돼야 돼? 조직계, 동물은 뭐가 돼야 돼? 기관계를 거쳐서 가겠지. 이렇게 가는 건 굉장히 뭐가 돼야 돼? 고등생물의 뭐가 돼야 돼? 개체 과정이겠지. 근데 단은 아까 무슨 생물이야? 그렇지. 단세포 생물이니까 세포 하나가 곧 그렇지. 개체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단은 이렇게 조직이나 기관이나 개체를 이루는 복잡하고 정교한 체계를 가질 수가 없지. 이렇게 복잡한 체계를 갖는 건 누구라고 봐야 되겠어? 다세포 생물이 돼야 되는 거야. 다세포 생물이. 누가 되면 되겠어? 가가 되면 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요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첫 수업으로서 단순한 문제들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건 뭐야? 생물의 특성을 배우셨습니다. 아셨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는 문제들은 좀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라